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며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올 2학기부터 등교 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기로 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 학교들도 9시 등교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18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럼블피쉬의 노래입니다.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나요. 조용하게 할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다시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나 마음은 아플까.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날까.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하며 한반도와 대한민국을 향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성당으로 들어선 교황은 앞자리에 앉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먼저 안았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축복했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흘렸다.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와중에 상처를 입은 이들을 교황은 먼저 어루만졌다. 강단에 오른 교황은 미사에서 하나님께 평화와 화해의 은총을 간구한다. 이 기도는 한반도 안에서 하나의 특별한 공명을 불러일으킨다고 운을 뗀 뒤 용서를 먼저 주문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다.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신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 용서해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님 메시지의 깊은 핵심을 드러낸다. 교황은 남북관계를 형제에 빗댔다. 이어서 주님의 기도를 인용하며 만약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어떻게 평화와 화해를 위해 정직한 기도를 바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명령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근원적인 무언가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며 용서야말로 화해에 이르는 문이라고 했다. 성당에는 침묵이 흘렀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십자가를 피력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분열의 간격을 메운다.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형제에 대한 본래적인 유대관계를 다시 세운다. 좌중을 둘러보던 교황은 십자가의 힘을 믿으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의 힘, 그렇게 화해를 불러오는 은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메시지는 강력했다. 분열과 대립 대신 용서와 화해의 앵글로 바꾸라는 주문이었다. 교황은 이게 바로 제가 한국 방문을 마치며 남기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였습니다.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18일에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는 법안 처리 제로의 불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5, 6월 국회에서도 정치권은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8일에도 물밑 협상을 계속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여야 원내대표의 막바지 협상을 예고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심야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본회의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19일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의 여야 몫을 조정하기 위해 절충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19일까지 처리해야 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 입학 지원 특별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계속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다른 법안 처리는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여야는 1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 합의의 기회를 놓친다면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가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속한 시행을 강조한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19건은 발의 이후 국회에서 평균 385일 동안 머물며 시간만 흘려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경기 지역 초중고등학교가 올 2학기부터 등교 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기로 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지역 학교들도 9시 등교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학업 능력 저하, 맞벌이 학부모의 보육 부담 가중 등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이 9시 등교를 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추진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9시 등교는 당초 이날 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조 교육감은 작심 토론을 해보자며 시 교육청 내부에 생중계되는 필수 회로 TV까지 끄도록 지시한 후 토론을 주도했다. 상당수 간부들이 반대 의견을 내놔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2학기에 진행하는 것을 보고 난 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며 도입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의지가 강해 경기도가 9시 등교를 실시한다면 서울도 내년 1학기에는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다음 달 인천에서 열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예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9시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제주와 전북, 충북 등의 진보 교육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9시 등교를 2학기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낸 상태다. 학부모들은 출근 시간이 이른 맞벌이 부부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18일 면직 처리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검사장이 공연 음란 혐의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검장은 17일 언론 앞에 직접 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에 방해된다면 지검장 신분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뇌부는 김 지검장의 인사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본인이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는 데다 지난 15일 제주 현지로 급파된 대검 감찰본부장 등이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도 화면 속 인물이 김 지검장인지 확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공식적인 감찰에 착수하지 않고 경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발표했다. 그러나 김 지검장이 체포 당시 신분을 속였고 그 이후로 검경 갈등에 따른 우려를 언급하는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을 했다는 비판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나왔다. 결국 검찰 수뇌부에서도 음란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김 지검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지검장이 음란 행위를 한 범인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의 동선에 대한 추가 CCTV 영상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이후 추가로 확보한 주변 CCTV 영상들을 통해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상착의로는 김 지검장으로 보이지만 추가로 정밀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결백이 밝혀지길 바라지만 이미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검찰 내부는 참담한 분위기라며 계속된 추문으로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자연인 신분이 된 김 지검장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 소환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상철이 부릅니다. 무조건.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상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정부의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19일 개최 제안에 북한이 18일까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등 일주일째 표리하면서 19일 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남북 모두 고위급 접촉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어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마무리되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8월 19일 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원하는 날짜를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남한의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북한이 이날까지 답을 내놓지 않자 다시 촉구한 것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은 오이사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먼저 대화 테이블에 나와서 남북 간 협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의제의 제안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은 북한을 회담장에 불러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쪽 제안에 답을 주진 않았으나 거절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날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는 개성공단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을 만나 왜 하필 군사훈련을 하는 날 2차 고위급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느냐고 말했다. 고위급 접촉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과 겹치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고위급 접촉 자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핵심 인물인 김 비서가 김대중 전 대통령 5주기를 빌미로 개성까지 나와 자신들의 뜻을 밝히고 남쪽의 흐름을 인지하려 한 것도 북한이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지원 의원은 1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을지 연습 기간이 끝나는 때에 고위급 접촉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에 고위급 접촉 제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연례적인 지휘소 훈련으로 29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오후 남북 고위급 접촉 상설화와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남북관계 발전 2014 시행 기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대북 투자 허용을 검토하고 개성 평양 고속도로나 개성 신의주 철도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기획을 내놨지만 여건 조성시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 정부 당국자는 개성 평양 고속도로 사업은 2007년 14선언에도 담긴 내용이라며 오이사 조치가 해제된 뒤에나 고려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의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과 관련해 당 혁신 차원에서 출판기념회에 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수익금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감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혁신적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교착과 관련해 합의하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사과도 있어야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지난 7일 합의를 파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대치로 인해 꽉 막힌 전국에 대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세월호가 국회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세월호보다 민생법안이 더 중요하다며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김무성 역할론에 대해선 개입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양보할 수 있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은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은밀한 협상장에서 나온 얘기를 밖에서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물밑 협상을 계속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8월 임시국회 개최도 불투명해 경색 정국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박영선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밀 접촉을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단원고 3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 문제와 국정감사 분리 시행 등 두 가지 법안을 먼저 선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선처리를 요구하며 거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검 추천권에 대해 실정법을 변형시키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다시 협상을 벌여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장남의 군대 내 폭행 및 가혹 행위 사건으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남 지사는 자신의 아들을 법대로 처분해달라며 진호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18일 여권 내에서는 이미 대권은 물 건너갔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남 지사는 31세 젊은 나이에 아버지 고 남평우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기 수원 팔달을 물려받았으며 정치인으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아버지 덕에 편하게 성공한 오렌지족 정치인이라는 시각이 많았지만 쇄신파 이미지로 내리 5선을 했고 경기지사 당선 뒤에는 야당과의 연정을 추진하면서 상종가를 쳤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남 지사의 개혁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게 됐다. 남 지사는 앞서 부인 이지 씨가 보성 밀반입 의혹 등 구술에 휘말리면서 가족 문제로 이미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의 불법 민간인 사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이 씨가 보석을 밀수했고 남 지사가 이 씨에 대한 경찰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경찰 사찰 문건이 공개됐다. 이에 남 지사는 문건을 만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했다. 결국 남 지사는 가족 문제로 두 번째 구설에 오른 셈이다. 특히 이번 장남의 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남 지사의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실제 남 지사의 페이스북과 인터넷 등에는 당장 사퇴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6사 지방선거 때는 정몽준, 고승덕 후보가 각각 아들, 딸로 말미암아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특히 남 지사가 장남이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사실을 군으로부터 지난 13일 통보받고도 침묵을 지키다 언론의 폭로로 파문이 일자 17일에야 뒤늦게 사과한 것도 빈축을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사과도 안 했을 것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남 지사는 그동안 대선 주자로서 관리를 잘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남 지사는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이번 조사에는 장남의 군 폭행 사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 장기적인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미도의 또 찍고. 보고 싶어서 찾아 헤맸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다음은 경제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일본 기업을 따라잡으며 크게 성장했으나 전체 경제력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여전히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한일 경제 격차를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 2210억 달러로 일본의 4조 9010억 달러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었다. 증시 시가총액도 1242조 원으로 4793조 원인 일본의 4분의 1에 그쳤다. 외환거래 규모와 공적개발 원조 규모의 격차는 더욱 커서 한국이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다. 전체 기업 경쟁력에서도 3, 4배 정도의 격차가 난다.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나타내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는 한국이 64개인데 비해 일본은 231개이다.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되는 양국 기업의 수도 일본이 57개인데 반해 한국은 17개뿐이다. 국가과학기술의 척도로 사용하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일본이 16명이나 되지만 한국은 1명도 없다. 유럽집행위원회가 2012년 발표한 세계 연구개발 2000대 기업에 일본은 353개 포함된 반면 한국은 56개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 연구개발비가 1조 원이 넘는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3개지만 일본은 도요타, 혼다 등 29개 산하됐다. 반면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일본 기업을 바짝 뒤쫓거나 앞질렀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부품 및 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도 많이 줄어들었다. 제조업 전체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5년에는 한국이 2.8%로 일본의 5.8%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2011년에는 한국이 3.4%로 일본과의 격차가 많이 줄었다. 조선, 통신기기, 섬유류에서는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일본에 앞섰다. 한국 대표 기업의 경쟁력은 일본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랐다. 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일본 1위의 전자기업인 파나소닉에 비해 매출액은 3배, 영업이익률은 4배를 넘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대차가 도요타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더 높다. 철강, 중공업, 자동차 부품 분야의 대표 기업들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 수가 1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 상반기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이 32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곳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한기평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상반기 신용등급이 올라간 기업은 9개사로 전년 동기보다 7곳 줄었다. 과거에는 신용등급 하락이 주로 중소기업이나 투기등급 업체에서 발생했으나 올해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등급이 떨어진 32개사 가운데 투자 적격 등급 업체가 28곳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투기등급은 4개사에 불과했다. 또 32개사 중 대기업이 30개사에 달했으며 앞으로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전망 부여업체 24개사 가운데 23곳이 대기업이었다. 이에 대해 한기평의 송태준 전문위원과 홍성범 수석연구원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속한 업종 대표 기업이라도 업황 악화에 따른 등급 하락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경영 환경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은 매년 늘어 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고급 요리집인 요정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2009년 273억 원에서 지난해 1,006억 원으로 불어났고 요정수도 같은 기간 779개에서 3,080개로 급증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오는 압구정. 비오는 압구정 골목길에서 그댈 기다리다가 나 혼자 술에 취한 밤 혹시나 그댈 마주칠까봐 2시간 지나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대부분 약하게 내리다가 서울 경기는 낮에 강원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낮 동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저녁 무렵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사이 경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이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의 비는 우선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남서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이 다가와 낮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낮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 밤에는 충청도와 경기 남부, 강원 남부까지 확대되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도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될 전망이어서 비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남부와 충청도 남부지방에는 최고 150mm, 그중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경상남북도, 강원 남부 그리고 제주 산간은 2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평년 기온보다 낮아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6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쿠레이 교통센터의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조금 여유 있게 휴가 떠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운행하는 열차는 평소 다른 화요일보다 예밀이 조금 높고요. 이런 가운데 하행선 열차 중 서울역에서 대전이나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는 경부선은 오후 5시 30분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KTX 열차에 예매가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도 용산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한 열차 이후로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호남선과 전라선을 포함한 이외 다른 구간들도 오전이나 오후에 배차된 열차 각각 한두 편의 열차에는 예매율이 높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행선 열차도 일부 구간은 예매율이 조금 높습니다. 특히 경춘선의 ITX 청춘열차는 이 시간 현재 가장 높은 예매를 보이고 있고요. 춘천역에서 오후 3시 10분에 출발한 열차 이후로 비교적 좌석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 경부선과 호남선 역시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는 4시 30분 이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에는 좌석 구하시기가 다소 힘겹습니다. 요즘은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승차권을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실 때는 발권이나 결제를 하셔야 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는 승차권 구입 기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승차권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왕수연입니다. 애원. 당신이 앞에 있네요. 나만을 사랑한 당신 오늘도 똑같은 미소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안 돼 이래서는 이렇게 빨리 떠나갈 순 없어. 날 조금만 더 사랑해줘. 그대 떠나간 후에도 추억을 먹고 살게. 제발 조금만 이별을 늦춰. 사여질 때까지
다음은 사회명 기사입니다. 시설장애인을 폭행하고 금전 착취와 보조금 횡령 등을 해오다가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사회복지시설 인강원이 피해 장애인들에게 구타 사실이 없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바뀐 신임 원장은 가해 교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피해 장애인들을 만나도록 방치해 2차 피해 유발에 일조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에 인강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이사진 전원 해임을 권고한 지 이틀 뒤인 3월 14일 가해 사실이 드러나 퇴사한 교사 이모 씨가 인강원을 찾아와 피해 진술을 한 장애인 4명을 만나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게 하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이 씨는 피해 장애인들에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서울시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진정서도 쓰도록 강요했다. 더욱이 인권위 결정에 따라 인강원 이사회가 새로 임명한 박모 원장은 피해자들이 강제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교사 이 씨와 또 다른 가해 교사 최모 씨를 인강원으로 각각 2차례씩 들어오게 해 장애인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20여 개 장애인 시민단체가 모인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 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인권위에 고발 후 인강원을 찾아와 실태를 파악하던 중 알게 돼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신청한 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인권침해 피해 거주자들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박 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사후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2차 피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 이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인강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지적장애 1, 2급 판정을 받은 시설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교사 등 소속 직원 5명을 상해와 폭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2일 가해 교사 이 씨 등 2명과 전 원장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건네지는 축하금을 정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자입니다.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 후원금의 통로로 활용됐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검찰이 메스를 들이댄 건 처음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치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를 통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로부터 3,880만 원을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이 첫 타깃으로 떠올랐지만 비슷한 사례가 많아 수사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단순한 출판 축하금일 뿐이라는 신 의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 돈을 입법 청탁자금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의원이 출판기념회 개최 넉 달 전에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유치원 총연합회가 축하금을 건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연간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출판 축하금은 신고 대상 정치자금에 속하지 않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음성적인 입법 로비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원 총연합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입법 대가로 출판기념회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출판기념회의 순수한 후원금이나 책값의 과다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유치원 총연합회의 청탁과 축하금의 관련성을 보고 수사에 나섰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19대 국회 개헌 이후 유난히 출판기념회가 성행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 의원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대표 변호사는 책값으로 거액을 받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법정에 가서도 불법 정치 후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앞으로는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이 많이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과 비정규직 전주 아산지회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채용 방안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10년을 끌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갈등이 일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조합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울산 공장 비정규직 지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비정규직 소송 판결 결과를 보고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 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비정규직 전주 아산지회는 18일 울산 공장에서 본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두 비정규직 지회는 1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찬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잠정 합의안에는 500명가량인 두 지회 조합원들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하고 과거 근속기간 3년을 1년으로 간주해 최대 4년까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2012년 제시한 비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3,500명은 4,000명으로 늘리고 채용 시점도 2016년 상반기까지 해서 2015년 말까지로 앞당겼다. 이미 신규 채용에 응한 2,000명 외에 추가 채용 인원은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어난다. 2010년 이후 해고된 56명의 복직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오는 21일에서 22일 예정된 1,569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울산지회 관계자는 특별 채용 방식은 회사 측에 불법 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조동진의 배 떠나간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사랑의 소리 KBS 사랑의 소리 방송 언제나 여기에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16일 밤 라이베리아의 수도 몬로비아 외곽의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소에 곤봉 등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난입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들은 에볼라 같은 건 없다고 고함치며 치료소 집기를 때려 부수고 물건 등을 약탈했다.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 29명 가운데 17명이 혼란을 틈타 치료소에서 달아났다. 환자들의 혈액 등으로 오염된 담요와 의료 장비도 사라졌다. 영국 BBC는 괴한들은 에볼라가 허구라고 믿고 있고 검역시설을 없애려 했다면서 괴한들이 탈취한 피 묻은 침구류와 의료 장비를 통해 자칫 에볼라가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로 15일까지 모두 2,127명이 감염되고 1,145명이 숨졌다.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개국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방역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질병에 대한 무지와 의료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공포감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방역선이 설치되면 선 안의 구역은 철저히 봉쇄된다. 라이베리아는 전 국민의 40%, 34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에라리온은 30%가 주술사 등을 신봉하는 토착 신앙을 믿고 있다. 이 주민들은 조상을 잘못 모시거나 사악한 정령의 저주를 받으면 에볼라에 걸린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려도 주술사의 비과학적인 해법을 따르거나 질병 자체를 부정한다. 한편 라이베리아 군대가 시에라리온과의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사람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현지 신문 데일리 옵서버가 18일 보도했다. 정치적 불안정이 에볼라 확산을 부채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서아프리카 지역이라도 정치적으로 안정된 세네갈, 가봉 등은 에볼라 확산 경로에서 벗어나 있다. 대신 오랜 내전으로 국토가 황폐되고 주민 이주가 잦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집중 확산됐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를 펴낸 윤상욱 외교부 개발정책과장은 군벌이나 부족장의 내전으로 사회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방역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중국 견제를 이유로 방위 예산을 3년 연속 증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NHK는 2015년도 일본 정부의 방위비 예산 요구안이 새로운 장비 조달과 유가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으로 금년도 방위비인 4조 8,800억 엔을 넘어 5조 엔을 초과할 것이라고 18일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위성은 센가쿠 제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비롯한 낙도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륙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5대와 수륙 양용차, 차기 전투기 F-35 5대 구입비를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낙도 등에 대한 경계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와 국산 신형 초계기 P1 4대를 구입하는 비용과 이지스함 건조비 등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방위성은 작년 가기에서 결정한 10개년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약대강에서 낙도에 대한 탈원 능력 정비를 강조했는데 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 전년도보다 0.8% 늘어난 4조 7,538억 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도 전년도 대비 2.8% 증액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2030년쯤 실용화를 목표로 차세대 국산 제트 여객기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 요구에 국산화가 어려운 제트기 엔진 등 주요 부품의 연구 개발비를 책정해 일본 기업들과 함께 부품의 70% 정도를 국산화한 제트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307년간 영국과 한 국가로 지내온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주민투표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 5월 30일부터 16주간 선거 기간으로 정한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두 국가의 합병을 결의한 연합법이 양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1707년 공식적으로 한 국가가 됐다. 하지만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스코틀랜드는 독립의지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영국 정부가 2010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혹독한 긴축 재정을 요구하면서 스코틀랜드 주민들 사이에서 분리 독립 목소리가 커졌다. 분리 독립을 당론으로 내건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2011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하고 2012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주민투표에 동의하면서 투표 실시가 성사됐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미래를 영국 의회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독립 찬성을 독려하고 있다. 논의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P는 핵심 자원인 북해 유전의 지리적인 지분에 따른 수익을 포함한 스코틀랜드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23,300파운드로 영국보다 2,300파운드가 많아 성공적인 독립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스 세먼드 자치정부 수반 겸 S&P 대표는 스코틀랜드가 이미 세계 최고 부국 수준의 기반을 갖추어 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자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잔류를 지지하는 단체인 베터 투게더는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하면 즉시 230억 파운드의 채무 상환에 시달리게 되고 국가 수립 비용으로만 15억 파운드가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가 연합 왕국에 머물면 파운드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자치권을 확대시켜 주겠다고 스코틀랜드 주민들에게 잔류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 스코틀랜드 거주 16세 이상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이 독립에 찬성하면 스코틀랜드는 분리 준비를 거쳐 2016년 3월 독립국가를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아직 우세하다. 하지만 투표 한 달을 앞두고 표심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17일 여론조사에서 찬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ICM의 조사 결과 부동층을 제외할 때 독립 반대 의견은 55%, 찬성 의견은 45%로 지난달에 비해 격차가 4%포인트 줄었다. 같은 날 발표된 패널 베이스의 여론조사에서도 지난달보다 격차가 3%포인트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중동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유대교 집안에서 자란 이스라엘 숙녀 모랄 말카는 5년 전 무슬림인 팔레스타인 청년 마흐무드 만수르와 사랑에 빠졌다. 이들이 나고 자란 텔아비브 야파 지역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봉기와 이스라엘 경찰의 진압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만 사랑 앞에 종교 인종 분쟁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한 이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납치됐던 이스라엘 소년 3명의 시신이 발견됐고 곧이어 팔레스타인 소년을 잔인하게 생매장한 보복살인이 벌어졌다. 결국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터졌다. 최악의 상황에서 두 사람의 결혼 소문이 텔아비브에 퍼졌고 이스라엘 극우 세력은 둘에게 전화를 걸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만수르와 말카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전화번호를 바꿔야만 했다. 극우단체 레하바는 유대교를 배반한 여자를 처단하자며 결혼식을 무산시킬 시위대를 모집했다. 만수르와 말카는 법원에 시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판사는 시위대 200m 밖에서 시위하라고 명령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물론 로이터와 가디언 등 서방 언론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 결혼에 관심을 보였다. 보스파로 통하는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비록 이들의 결혼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은 이들의 결혼을 존중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시위 자제를 호소했다. 17일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레아바 시위대는 아랍에게 죽음을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옆에서는 이스라엘 좌파 단체가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한다며 신랑 신부를 응원했다. 레하바 시위대가 저지선을 뚫고 웨딩홀 현관까지 돌진했으나 경찰과 신랑 신부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에게 막혀 식장으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 야엘 저먼도 깜짝 하객으로 등장해 만수르와 말카에게 힘을 실어줬다. 소란스러운 결혼식이었지만 다행히 부상자 없이 마무리됐다. 만수르는 그들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말카는 우리는 끝까지 행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중동판 로미오와 줄리엣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러나 앞날은 여전히 걱정스럽다. 레아바의 대변인 미첼 벤 알리는 비유대교인과의 결혼은 히틀러의 학살보다 더 나쁘다며 보복을 다짐했다. 말카의 아버지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구 중 아랍계는 겨우 20%이고 결혼을 주례하는 랍비는 비유대교인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제2의 만수르 말카 커플이 탄생하기에는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척박하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부활이 부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이 노래 아시죠? 다 같이 불러요. 손댈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가 추억에 남겨져갈 거라고. 다시!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여.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가기를.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사설입니다. 섬김의 리더십 보여준 교황, 정치 지도자들이 배웠으면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인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기고 18일 바티칸으로 돌아갔다. 이 땅에서 보낸 4박 5일 동안 교황은 인간미 넘치는 소탈한 행보와 낮은 곳을 향한 발걸음으로 종교와 세대를 넘어 교황 신드롬을 일으켰다. 마치 응석이라도 부리듯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온갖 아물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응축된 국내 문제들을 죄다 그 앞에 쏟아냈다. 교황은 너그럽고 참을성 있게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 치유와 위안의 메시지에 대한민국은 열광했다. 교황과 함께한 닷새는 모처럼 평안했다. 세계 천주교의 최고 어른이자 이 시대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교황이 보여준 리더의 품과 깊이는 달랐다.
군림하지 않는 섬기면 리더십, 대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리더십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각별한 공명을 얻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이야말로 소통과 공감의 열쇠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리더십의 전범이었다. 교황은 이 땅의 그늘진 곳에 희망을 선물했다. 사지가 마비된 장애인을 찾아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사는 북한 주민들을 마음에 둔 듯 교황은 어제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평화와 화해 미사에서 모든 한국인이 같은 형제 자매이고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교황 방한에 앞서 미국의 유서 깊은 가톨릭 매체인 내셔널 가톨릭 레지스터는 1979년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고향 폴란드 방문이 조국의 변화와 구소련 체제 붕괴를 촉발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에서 신음하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어제 미사에서 교황은 남북 간 화해와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기원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나라 안팎의 기대가 워낙 높았던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 좀 더 작아지는 것을 선택하고 좀 더 좁은 곳에 머물며 소외된 이와 함께하라는 교황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불신과 적대감으로 대립해온 한국인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벌써 교황의 순수한 배려와 위로를 지 멋대로 해석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어서 오히려 정치 사회적 대립이 심해질까 우려스럽다. 어제 교황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서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자며 열린 마음을 강조했다.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한국 사회도 그 메시지에 응답해야 한다. 교황이 떠난 자리에 뿌려진 화해와 평화의 씨앗을 울창한 숲으로 키우는 일, 우리에게 남겨진 선물이자 과제다. 동아일보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10% 수준인 우리 기업의 R&D 투자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한국 제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2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으로 한일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일본은 231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64개에 불과했다. 중국의 부상으로 양국 모두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양국 간 격차는 수년째 별 변동이 없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가운데 후발 중국에 쫓기고 라이벌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한국 제조업 위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양국 기업들 간 연구개발, R&D 규모의 격차다. 2012년 유럽집행위원회가 집계한 세계 R&D 규모 기준 2,000대 기업에 일본은 353개 기업이 포함된 반면 한국은 56개만이 이름을 올렸다. 약 6분의 1 수준이다. 또 일본은 연구개발비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29개나 되는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3개로 9분의 1 수준이었다. 톰슨 로이트가 특허수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선정한 세계 100대 혁신기업에도 일본은 28개가 포함됐으나 한국 기업은 3개에 불과했다. R&D 투자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경쟁력의 원천이고 미래 먹거리 발굴과 일자리 창출의 바탕이다. 사실 정부 차원의 R&D 예산에서는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뒤질 게 없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한 주요국 정부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부의 R&D 예산은 절대금액면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6위였다. 더구나 국내 총생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1.14%로 아이슬란드와 핀란드 등보다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문제는 정경련 분석에서 보듯 민간 영역이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를 돌파하려면 기업들이 R&D 규모를 확충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현재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갖춘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R&D의 집중 투자에 기술 개발에 매진한 덕분이다. 정부는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R&D 예산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스스로 R&D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가다듬어야 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파격적 세액공제나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의 검토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과의 격차를 없애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는 길은 기업들의 획기적인 R&D 투자 확충에 있다. 한국일보 사설이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김현숙의 숨어오는 바람소리. 마치 보이는 논도 동나무지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힘이 나는 잔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리인가 숨어오는 바람 속에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은 서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밤소리에 있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은 서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밤소리에 숨어오는 바람소리에 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 골프 투어 시즌 4번째 메이저 대회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을 들어올려 행복한 자축 결혼 선물이 됐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박인비는 18일 미국 뉴욕주 피츠버드의 먼로 골프 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 연장전에서 신장 178cm로 장타를 고수하는 브리트니 린스컴을 꺾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이로써 세리키즈인 박인비는 LPGA 통산 11승, 메이저 5승의 위협을 이루어 자신의 우상인 박세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우승 상금은 33만 7,500달러. 박인비는 세계 랭킹에서 한 단계 오른 2위에 자리하게 된다. 박인비 우승은 무엇보다 미국 선수들의 잔치가 된 올 시즌 LPGA 투어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았다. 이전 3차례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미국은 이 대회에서도 린스컴을 앞세워 메이저 싹쓸이를 노렸지만 정교한 퍼팅을 앞세운 박인비의 기세에 제동이 걸렸다. 박인비는 지난주 마이어 클래식에서 연장전 끝에 후배 이미림에 패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하반기 대반격을 예고했다. 박인비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카트리나 매슈를 연장전에서 꺾고 우승했다. 전반에 한타를 줄인 린스컴은 11번 홀에서 3m의 버디 퍼터를 성공, 박인비의 3타 차로 앞섰다. 박인비는 12번 홀에서 버디를 잡고 뒷주에 린스컴이 2홀에서 어프로치 샷 실수로 보기를 범하자 격차는 한타로 줄어들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15번 홀에서 박인비가 2m의 버디를 놓치자 린스컴은 그린 가장자리에서 친 세 번째 어프로치 샷을 홀 바로 옆에 붙이면서 한타를 줄여 우승을 잡는 듯 했다. 관록의 박인비가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 한타 차로 압박하자 세계 랭킹 61위의 린스컴은 세 번째 만에 온 그린한 뒤 2m가 안 되는 파퍼트를 놓쳐 연장전을 치렀다. 18번 홀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린스컴의 티샷은 박인비보다 40야드가량 더 나갔다. 박인비는 203야드 거리에서 5번 우드로 친 세컨샷이 그린을 맞고 뒤로 넘어갔다. 린스컴은 160야드에서 친 아이언샷이 그린을 벗어났다. 린스컴은 칩샷을 1.8m에 붙였으나 파퍼트를 놓쳤고 박인비는 1m에 붙인 뒤 파세이브해 우승을 확정지었다. 세계일보였습니다. 외국인 감독으로 내정된 차기 감독을 보좌할 한국인 코치가 확정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18일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을 대비해 한국인 코치로 신태용 전 성남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술위에서 8명의 후보군을 직접 면접 뒤 신전 감독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신 코치는 2009년부터 성남 1화 지휘봉을 잡고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와 FA컵 우승, K리그 준우승 등 성과를 냈다. 2005년에는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로어에서 미론 블라이스버그 감독을 코치로 보좌한 경험도 있다. 이 위원장은 감독보다 코치를 먼저 선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했다며 신 코치는 외국인 감독과 수석 코치가 왔을 때 쉽게 융화될 수 있는 지도자이면서 K리그 감독 경험이 풍부해 믿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신 코치의 첫 임무는 오는 9월 5일과 8일 열리는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와의 평가전에 대비해 국내 선수들을 발굴하는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박현빈의 노래입니다.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
그냥 죽여줘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10대에 이어서 30대의 범죄율이 높았지만 2000년대 들어 40, 50대 범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는 10대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체 심리적으로 성숙하면서 범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970에서 90년대 중반까지 10대에 이어 30대 범죄율이 높았지만 2000년대 들어 40, 50대 범죄율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경찰 행정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경제적 굴곡을 겪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연결지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개간 학술지인 한국형사연구에 실린 정은경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한국의 연령, 범죄 곡선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에 따르면 2010년 재산 범죄자 수는 10대에 1047명에서 점점 줄어들다가 40대에 1100명까지 치솟았다. 50대에서도 890명이 발생했다. 폭력범죄는 40대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50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700여명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10대에 이어 범죄율이 높은 세대가 1960년대는 20대였고 197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는 30대였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40대 범죄율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베이비붐 세대와 겹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인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면서 2000년대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 타격을 입은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들은 가족관계에 금이 가고 경제적, 심리적인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스트레스에 시달린 탓에 범죄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교황이 다녀간 충북 음성 꽃돈네 등을 중심으로 가톨릭 성지 여행 상품이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충북도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한국관광공사 필리핀 마닐라 지사를 통해 필리핀 가톨릭 여행객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달 필리핀 여행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사전 설명회까지 마쳤으며 이들 여행사는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객을 모집해 이르면 다음 달 6일께 여행객들이 입국할 예정이다. 이들이 내놓은 가톨릭 여행 상품을 보면 천주교 신자들의 박해, 순교지인 진천 베티성지, 음성 매괴성당 등을 방문한다. 시복미사가 열린 서울 광화문 광장, 절두산 성지와 명동성당 등도 포함됐다. 교황이 방문했던 음성 꽃동네도 둘러볼 수 있다. 교황이 침묵 기도를 한 낙태아를 위한 태아동산, 교황이 전국 수도자들을 만난 사랑의 연수원 등이 관광객 등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유저야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면서 8월 1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